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이제 올해의 마지막 첫 주 거래일을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계속해서 산타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마스터카드 보고서를 주목해 보시면 이 미국의 이번 연말 소비 기간 동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이 증가폭이 둔화되게 되면서 연준이 가장 원하고 있는 골디락스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딱 국내 증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배당락일까지 거치는 가운데 과연 국내 증시까지 어떤 전략들을 잡아야 될지 모닝쇼에서 선제적인 전략들 함께 가져가시죠.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요. 미국의 주택 가격이 10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올라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미국의 코어로즈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봤을 때는 4.8% 정도의 상승세를 이번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이후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 상승폭 자체를 기록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난 12월에 4.8%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었고 지금 추이를 보시더라도 거의 5월 정도부터 꾸준하게 올라온 모습들이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금 9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표를 통해서도 함께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주택금리 상승세가 지속된 가운데 과거에 이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한 자들의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디맥이 집계하는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지난 10월 26일 연 7.79%를 기록하게 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주택가격은 최고조에 달한 모기지 금리의 기대 상승세를 이어갔다면서 이제는 금리가 반락하는 시점에 접어들고 연준이 완화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서 주택 소유자들은 집값에 대한 추가 상승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경제지표 가볍게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들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적인 종목 소식들이 조금 더 강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텔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32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인텔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에 따르면 오는 2028년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수천 명도 함께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스라엘의 경제를 신뢰한다는 뜻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텔의 투자 규모 소식을 공개하게 되면서 역대 외국인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인텔은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해왔고 현지에서도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이고 최대 수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대규모의 투자 소식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자 인텔의 주가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정규장에서 보시면 5% 이상의 상승세로 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반면에 다음 소식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장을 잘 이어가는 속에서도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미국 정부가 혈중산소 측정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서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을 수입 금지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신중한 협의 끝에 ITC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으며 ITC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이날 결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애플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애플워치의 판매 재개가 요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애플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가해지게 될지 여기에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애플은 미국 정부의 결정을 앞두고 미국 내 애플워치 시리즈 9과 울트라2의 판매를 지난 21일부터 중단해 왔는데요. 지난 9월에 출시가 있었는데 거의 3개월 만에 굉장히 빠르게 중단이 됐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시모의 경우에 애플워치가 혈중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했었고, 애플은 지난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 6부터 이와 같은 기능들을 탑재해 왔는데요. 결국에 이런 소식 때문에 이 애플워치의 일부 기종에 대해서 판매가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일단 연방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승소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애플의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수입금지 조치를 또 일시 중단해달라라는 요청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TC는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또 법원에 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애플워치 중단 사태, 이 애플워치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지만 보고서에 따지면 이 홈과 액세서리 쪽의 매출 사업은 올해 3분기 8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약간의 매출에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만한 소식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4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보셔야겠고요. 일단 어제 장에서는 약보합권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애플의 주가는 19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